하면서 거기 선교사님들이 한 수백 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이제 막 갖고 나이도 어리고. 근데 저는 담임을 한 적이 있잖아요. 작게지만 교회를 했었으니까. 그럼 교회를 저에게 맡기면서 안식년을 가시면 몇 달 거기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신방도 다니고 설교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20년째 후원해주고 있는 정말 많은 동료들을 그때 거기서 만났어요. 지금 대사님으로 계신 분들, UN 직원들, 지금 현 국토부 장관 하시는 김경환 박사, 집안,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남포교회라고 어딘가 잠실인가요? 거기 집회하러 갔더니 거기 현대지사장으로 계셨던 분이 그 박영수 목사님 친구야. 그 교회 다니시더라. 거기서 또 뵙게 됐는데 그분은 제가 신방을 갔더니 척추에 이상이 있으셨나? 방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어요. 이렇게 있으셨던 분인데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만남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두서없이 얘기하지만 맨 처음이 뭐죠? 제 아내의 만남, 장인 장모의 만남, 주님의 세교의 만남, 이상인 목사님과의 만남, 이제 케냐로 와서의 만남. 지금 이 흐름 속에 영어로 read between the lines라는 게 있어요. 문맥을 읽으라. 제 두서없이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듣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면 그걸 딱 잡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화장실도 그냥 가지 마세요. 뭐라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5분에 밥 먹고 찬송 하나 딱 불렀는데 그 찬송에 성가대의 이 오늘의 이 찬송에 문득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거거든요. 네. 그건 놓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온다고 은혜를 매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매주 성령 충만 받습니까? 기도원에 매주 간다고 은혜 받나요? 그죠? 아니죠. 저도 삼각산이고 뭐 어디 산이란 산 다 가면서 후배들 데리고 가서 나무는 뽑지 말고 불법이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수차 다녀봤는데 어느 순간에 딱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거 미리 얘기 드리고. 그래 케냐에서 훈련을 케냐에 있을 때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훈련을 이제 다 마치고 항구 도시 몬바사라고 있는데 거기 신학교에 이제 교수 요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저희가 살 사택 전구 따마도 다 갈고 보고 와서 짐도 다 쌌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떠나게 됐는데 이제 사역하게 되는데 총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누가 갈 건데 한 2주 정도 받아줄 수 있냐. 짐 다 쌌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좀 사정이 그러니 꼭 좀 받아달라.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았는데 이분이 미혼인데 나이는 좀 많으세요. 40대 중반쯤 되신 것 같은데 그 아버님의 평생의 소망이 한국의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 아버님을 20년 동안 그걸 뭐라 그러나요? 중풍인가? 중풍.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서만 사시는 그 뒷바라지 하느라 결혼도 못 하시고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 남기신 상속과 그 유지대로 어느 날 텔레비에서 보니까 소말리아를 봤다는 겁니다. 그 소말리아의 대학을 설립하고 싶어서 이제 거길 가고 싶은데 그때가 이제 95년쯤 됐을 거예요. 여러분 93년에 미 해병 가고 23,000명 사고 나고 그래도 못 깨트린 게 소말리아 아닙니까? 지금도 그랬고. 그래서 거기는 여행 금지고 갈 수도 없고 선교사도 없는 그러한 곳인데 비거주 선교 지역인데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계속 살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간이 지나면 케냐에서 교수 사역을 하려고 했던 건데 어느 날 이분이 일어나더니 저보고 목사님 지도를 보니까 소말리아는 지금 못 가지만 그 근처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 있는데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십시오. 그럽니다. 아, 그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디오피아 대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하면서 거기 한국 교민 누가 살고 있습니까? 선교사 목사님 있습니까? 몇 분 안 될 때예요. 그 당시가. 예. 그랬더니 통합 측 목사님, 선교사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조창현 목사님인데 지금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데 이제 나중엔 친구가 됐지. 이제 야, 너 이제 됐지만, 조창현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서 여차여차히 해서 가게 됐는데 받아주시라.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저 윗동네 아프리카 54개국 중에 마지막 독립국가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2년 반 됐다. 아직 나라 형성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듣고 일 다 끝나고 이분 잘 부탁합니다. 넘겨드리고 저는 혼자 케냐로 돌아왔습니다. 자는데 꿈에 자꾸 어떤 항구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짓하는 그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참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손짓하는 느낌이 있고 항구 도시인데 전혀 알 길이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문득 그 에리트리아 들은 얘기 생각나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저 북쪽에 그 혼 오브 아프리카, 아프리카 3개국, 혼 오브 아프리카의 뿔에서 3개국이 소말리아, 지부티, 에리트리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쭉 전하니까 여보, 당신 마음이 동한 것 같은데 일단 갔다 와.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생각이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좀 보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직각 나가는 건데 그 비행기표를 사고 에리트리아를 간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물론 한국인이 없죠. 100년, 수백 년 동안 한국인이 있지 않았던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에리트리아 못 들어보신 분, 에리트리아라는 나라를 못 들어보신 분, 여기 있잖아요. 전에 어디에 갔더니 세계선교위원장님도 모르시더라고요. 각 교회에. 물론 저도 몰랐고요. 그래서 에리트리아라는 나라를 갔더니 공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항이라는 곳에 내렸는데 청사도 없고 비가 올 때 그 진창길을 그냥 걸어서 나왔습니다. 도로에 중앙선도 없고 그 도로에는 차도 다니고 양떼도 다니고 소떼도 다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형성되는 걸 나중엔 다 봤죠. 공중전화기도 생기고 중앙선도 긋고 하수도 파고 집도 짓고 이런 모습들을 한 14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도착할 때 그때는 우선 관공서부터 찾아가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종교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경제가 어떤가 이제 정보를 하면서 항구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4시, 5시간인가? 그 험난한 정말 위험한 길인데 거기를 내려가 보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꿈에 본 거기. 그게 거기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리고서는 케냐로 다시 돌아와 한 4박 5일 일정으로 가면서 집값이 어떻고 토지가 어떻고 어느 나라 경제를 알려면은 증권과 부동산 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이 없으니까 그것만 대충 보고 이제 듣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리고 집도 임대해 놨어요. 이 마음이 케냐의 사역이 안 돼요.
벌써 이 동해지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두 길이 있는데 이 길 가기로 했는데 이 길이 땡기는데 자꾸 이 길 가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갑시다. 그때가 임신 9개월 반이었습니다. 비행기를 거의 안 태워줄 때인데 큰 곰인형을 사가지고 안고서 새 아이를 데리고 간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말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친구 목사들은 미친놈. 야 홍주 나 목사 당신은 가도 되는데 이게 뭐냐. 애라도 낳고 가야지. 이 사람이냐. 야 내가 뭐 집사람이 가재. 그래서 이제 간 건데. 집에 가서 우선 급하니까 매트레스부터 산 거예요. 이게 오늘 내일이잖아요. 매트레스 사고 의자 몇 개 사고 사과박스 어서 주워가지고 거기서 밥 먹으면서 이 6월 6일 1996년 6월 6일 새벽 1시쯤에 산후 진통 시작이 돼서 동네 차 급하게 빌려서 병원에 갔더니 분만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도에 카텐 치고 거기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남자들도 있고 많은데 막 웃기도 하고 뭐 재밌다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출산을 했습니다. 분만실도 없는데 산후조리원이 있겠습니까? 몇 시간 뒤에 바로 또 집으로 와서 이제 하는데 의사가 저보고 하는 말이 지금 부인이 영양실조니까 산후조리 아주 제대로 잘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그때 제가 초코 쿠키 2개 가져갔었거든요. 이제 뭐 별거 나라 자체가 좀 그랬어요. 콜라도 없고 뭐 우유도 없고 분유도 없어서 이게 넷째인데 어떻게 하면 좋나. 늦게 나면은 수유도 잘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했더니 6개월이나 수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분유 없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나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그래서 하고스라고 진 겁니다. 1996년 6월 6일을 잊지 못하고 어쩌다 한국에서 선물이 오면은 M&M 초코볼 같은 거 오잖아요. 초콜릿. 그러면 그거를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2알씩 줬습니다. 한 봉투 가지고 한 달 쓰는 거예요. 그렇게 큰 애들인데 새우깡 오면 한 3개씩 주고. 나중에 눅눅해져서 제가 먹긴 다 했지만. 그러면서 거기서 6개월 동안 이제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차 살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에리트리아는 산악국가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한국 선교사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라 요즘 있겠습니까? 웬만한 나라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안 왔는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학교도 거의 없는, 먹을 것도 쉽지 않은 뭐 그런 나라였습니다. 1890년부터 1940년까지 이태리 식민지하고 2차 대전에서 이태리 패전했으니까 40년부터 51년까지 유엔의 이름으로 영국의 식민지 10년 하다가 회의를 통해서 이웃 국가인 이디오피아와 통폐합을 하자. 그래서 1951년부터 1991년까지 이디오피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를 보면은 지금도 가난한 나라 텔레비에서 얼굴에 팔이 묶고 이렇게 나온 나라 보면 슬프고 유니세프 모금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디오피아가 에리트리아에서 볼 때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에리트리아는 말할 수가 없는 나라죠. 그런 나라에서
오토바이를 하나 타고서는 6개월 동안은 산악과 절반은 사막인데 그 사막 지역을 다니면서 사막에서도 사는 부족들이 있어요. 라샤이다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걸 다 살펴보고 현장 답사한다고 다니다가 사막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막의 현지인들이 와서 건져줬어요. 그래서 살은 적도 있고 그러다 6개월 지나서 이제 이 나라에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는 프로젝트 프로포절이라는 제안서를 정부에 냈고 97년 11월에 국제학교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교회도 안 되고 교회 핍박국가 1위입니다. 세계. 지금은 교회가 다 폐쇄됐고 5명이 모이면 구속입니다. 결혼식에서 찬송을 불러도 트럭이 와서 500명의 하객, 600명의 하객을 그대로 다 싣고 가는 나라. 미국과 원수인 나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짤막하게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선교 전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학교 사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97년 11월에 승인을 받고 이제 막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인가요? 97년, 98년 혹시 IMF라는 국가적 사태가 터진 때였습니다. 선교비가 1,000불이 와야 되면 500불만 옵니다. 생활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임대료도 어려울 상황이니까 그 총회에 전화를 했더니 IMF 사태가 터졌다. 그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할 때였습니다. 생활이 안 되고 교회도 어렵지 않았나요 그때? 교회도 어렵고 제 친구 부인이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사라졌는데 찾지를 못한다. 막 이럴 때였어요. 아마 죽은 거로 아는데 지금은. 그래서 저는 총회에 그럼 송금하지 마시라. 어차피 와도 안 되니까. 그래서 아는 집사님한테 송금해달라 하고 그 집사님에게 티코를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6개월 현장 답사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차량 대수가 전국에 5만 5천 대. 한국은 지금 1,500만 대가 넘은 거로 아는데 전국에 5만 5천 대. 전국의 의사가 55명.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벌크선이 있을 때인데 지금은 다 컨테이너로도 많이 오지만은 벌크선으로 티콜 2대를 이리저리 돈 좀 보태서 갖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그거를 팔았어요. 200만 원의 티코 차 아십니까? 조그만 차, 모닝 같은 차인데 마티즈 같은 거. 그거를 200만 원의 중고차를 사가지고 운송비 세금 다 합해서 한 원가 3,000불. 그거를 7,000불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티코 400만 원 남길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 나라 처음 카 딜러였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차 파는 데도 없었어요. 50년 된 차, 복스바겐 그 비틀즈 같은 거 풍뎅이 차라고 해서 2차 대전 때 쓰던 차들 뭐 이런 것들 피아트 124 같은 거 돌아다닐 때였으니까 티코를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뒤집히는 거예요. 어느 가난한 나라도 부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다 가물어도 고센 땅은 안 가물었다 그랬어요. 아세요? 고센 땅은 안 가물었어요. 주님의 새 교회가 그런 고센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대를 들여오고 또 5대 들여오고 여러분 돈이 어떻게 국제학교 설립 자금을 그때 다 모았습니다. 난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기도 돈 저기도 돈이고 이쪽 서랍 열어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여보 돈 맛을 들이면 선교 안 돼. 끊자 그럽니다. 왜 끊어? 돈이 있어야지. 야, 교회도 돈이 필요한데 끊자.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돈을 몰라. 이 부잣집 딸로 살아서 뭘 몰라. 이 생각만 한 거예요. 돈을 모으자.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게 다 확정이 돼도 하나님이 막으면 하루 만에 끝납니다. 1998년 6월 6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넷째 아이 두 번째 돌잔치 날이에요. 난 그때 잊지를 않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사람 초청하는 은사가 있어서 늘 초청할 때였는데 한 몇십 명이 올 건데 잡채도 다 하고 잘 차렸는데 그날 두 번째 돌잔치를 못했습니다. 폭격이 시작된 거예요. 공항 근처에 살았는데 공항 옆에가 공군사령부였어요. 미국 29가 와서 폭격을 했는데 여러분 전쟁 여기 겪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연세 드신 분들. 이 폭격을 한번 딱 당하면은요 울음이 터집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 밑바닥에서부터 몸이 집이 흔들려요. 창문 다 깨지고. 그 굉음 때문에. 시꺼먼 연기가 올라오고 그 근처에 인도의 정부 파견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 대학교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에 그 교수님으로 왔던 교수 요원 인도 분들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미스터 조셉 도와달라. 우리 집사람이 지금 울고불고 난리다. 저 시내 쪽으로 좀 옮겨달라. 시내 쪽. 제가 그때는 15인승 봉고차가 있었는데 3번에 걸쳐서 인도 교수님들 그분들이 다 공부하고 다 박사님들이에요. 배운 분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이게 자제가 안 되니까 울음이 터지고 사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3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밤에 다 옮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무서워요. 이게 뭔가. 그러면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한항공은 못 가고 한국의 배도 못 가고 국력이 있는데도 우리나라가 이 외적인 그런 행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태리 비행기가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공항으로 가면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좌석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태리 사람 우선이잖아요. 미국인들은 벌써 다 철수했고 공군 비행기 와가지고 그 전에 벌써 다 소개했고 그래서 이제 그 건설 때문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좀 있어서 다 모였는데 우리도 이제 갔어요. 저는 이제 안 가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집사람과 애들이라도 우선 빼려고 갔는데 한 좌석이 남아서 한 명만 타라 했더니 여자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저희 아내. 근데 우리 집사람이 혼자 갈 거면 난 안 갑니다. 남편과 있을 테니 아무나 태워 가세요. 하고 말하는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빠르게 공항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그 고대 법대 나온 사람인데 나중에 개처럼 끌려 나왔습니다. 이 4명 사지 다 붙들려서 여자 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그분 나중에 듣기를 그 회사에 잘렸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이사도 있었고 상무도 있었는데 대리였거든요. 사람이 무서우면 체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제 조만간 그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훈련을 해서 그 근육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들고 싶어도 못 들고 뛰고 싶어도 못 뜁니다. 진짜 무서우면 다리가 땅에 붙어서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너무 무서운 걸 겪은 적이 있어요. 그 왕십리 굴레방딸이 우리 동네인데 거기서 기차 지나가는 걸 친구들하고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툭 쳤어요. 이렇게 장난으로. 그래서 기차를 밑에 내려다보고 막 놀고 있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 다리 하나 없는 그 상위 군인 같은 거지. 우리가 볼 땐 거지였어요.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튀자 하고
뛰었는데, 한참 뛰었는데, 거기에요. 안 뛰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면 안 뛰어져요. 5학년 때 상계동에 잠깐 살았는데, 상계동 깡패, 중계동 깡패가 언덕에서 맞붙었어요. 옷 딱 벗고, 그랬어요. 우리 그때 너무 더워서 거기 진창 물을 있어서 거기서 몇 감고 있을 때였는데, 고무신 신고 있었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게 중계동 깡패, 상계동 깡패. 어떤 보스가 나왔는가 봐. 거봐, 네가 먼저. 뭐 이런 얘기가 얼핏 들었는데, 순간에 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쇠파이프로 이제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많은 떼거리들이 부닥쳤는데, 너무 무서워서 뛰었는데, 고무신을 다 놓고 왔어요. 저는 무서움을 겪어봤어요. 그렇게 에리트리아에서 사역을 시작하다가 또 2년 반의 세월이 흐르게 된 겁니다. 승인을 받았는데도 2000년 12월에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디오피아 에리트리아의 그 참혹했던 국경 전쟁이 3차례 대규모 폭격 마치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2001년 11월에 하고스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8년 동안에 걸쳐서 처음에 5명, 55명, 83명, 103명, 120, 140, 180, 200, 240까지 8년 동안 쭉 가다가 2009년 8월 18일 추방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9월 1일 오픈인데 미국도 아마 대체로 그럴 겁니다. 처음에는 야, 여기에 어떻게 국제학교를 하냐. 국제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국제학교가 되냐. 선생은 어떻게 모집을 하냐. 말이 되냐. 장비는 어떡하냐. 또 제가 미국 가가지고 흥분된 적이 98년도 3월에 갔다 4월까지 수십 개 교회를 가서 후원하겠다는 데도 많았는데 2년 반 전쟁 터지면서 다 무너졌고 이제 주님이 역사할 때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될 가능성이 없을 때 누가 그랬어요? 어느 철학자가. 나 잊어버렸어요. 그게 게오르그 빌헬름 헤겔인가?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깃들 때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 다 끝장났을 때, 다 절망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느낌이 들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오픈을 했는데 5명이 왔으니, 아, 이게 뭔가. 토끼를 길렀는데, 1년 동안 토끼만 길렀습니다. 어떻게 학부형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토마토 쓸고 시장 가서 야채 얻어와가지고 쓰레기 1년 동안 토끼만 기르고 언젠가 뒤돌아봤더니 55명이 온 거야. 그게 83명이 되고 그게 240명이 되면 그 나라의 가장 큰 국제학교가 된 겁니다. 1년마다 해마다 종합발표회를 하면은 학부형 이제 한 500여 명 정도 모시는데 앞좌석에는 전부 저희는 그 나라의 내각의 절반이 저희 학부형이에요.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보건부 장관 이게 다 학부형이에요.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이게 다 학부형이야. 그래서 자리에 우선 장관석 다 하고 대법원장 놓고 대사님들 이제 사우디 대사, 뭐 이라크 대사, 이집트 대사 다 기억도 안 나. 그렇게 하고 그 나라에 이제 또 판사도 있고 뭐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나 상류층은 얼굴이 다릅니다. 여기 서초동 좀 다르네.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다른데 얼굴 색도 다르고 정말 괜찮아요. 아, 상류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맞구나. 그걸 거기서 느꼈어요. 그런데 왜 추방이 됐냐면은 제 제목이 CIA 에이전트라 그래서 추방됐는데 그 나라는 미국하고 원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이제 면담하자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미국 교과서 쓰지 말라. 저희는 이제 기독교 교과서를 썼는데 교회를 통해 복음 전도를 못 하니까 기독교 교과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거기는 정교회 50, 무슬림 50이었어요. 기독교는 한 0.4% 정도 되는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 있는 미국 선생님들을 전부